제가 신점, 사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첫 마디가 그 사람은 부자 안 될 것 같아요. 될것 무조건 돼. 예쁘잖아요. 자, 재물운이 있겠어 없겠어? 아, 이건 풍이유집입니다. 누구에게 품위를 보여주시려고. 글렀다. 쓰고 있어요. 글렀다. 풍미유진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글렀다. 무슨 네가 사모님이야? 그래서 앞으로 한다는 거죠. 무당이 옳았다. 그 구당이 용하다. 아, 진짜 용한 집이에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지가 되진 않는다. 투자는요 필수예요. 전략도요 필수예요. 왜? 제가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앉아서 부자되기. 아, 갑자기 이거 우리가 촬영을 하자고 한 게 샌디가 갑자기 무슨 인생 고민이 생겼어. 제가 신점, 사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보고 왔다고. 용한데 있다 해서 한번 가봤다가 첫 마디가 딱 얼굴 보시자마자 너는 돈 벌 사주가 아니다. 아, 진짜? 얼굴 보자마자 재물은 네. 그래서 금전은 왜요? 저 Y스트리트 다니고 이제 주식도 시작하고 너무 중소기업인 거 알았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주식도 시작하고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옆에 있는데 왜 돈을 못 버나요?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면 다 남들한테 쓰느라고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일단 절대적으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그 나이니까 여기가 첫 직장입니다. 첫 사회생활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초봉, 뭐 금융권이나 대기업 가지 않는 이상은 높지 않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재물은 금전운이 없다고? 네. 그 클로이는 혹시 재물운 좀 있대요? 저 말년운도 엄청 적고 오. 20몇 살 초반부터 점점 돈을 쌓아 나갈 그런 사주래요. 아, 그래. 그 건강 알고 관리 계시는 잘해야겠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근데 정도면? 이게 그 곽지연 작가 네. 자취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아까 검색을 해봤더니 자취린이 옆에 자동완성 있잖아요. 당뇨병 뜨는 거야. 유명한가 봐. 그것만 보시면 안 되죠. 다른 것도 보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고. 뭐 재물운 안만 있어서 뭐해.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재물운이 별로 없대요. 아, 진짜요? 금전운. 근데 맞아요, 되게 맞아요. 내가 이제 농담만 진담만 이야기하는 게 인복이 되게 많아. 그리고 어. 일복도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 사주를 보면은 일한 만큼 번다.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노력한 만큼 번다 있죠. 네. 많이 벌고 그게 싶은데. 기본값이에요. 장담하건대 어유 이 사람 재물운이 있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누워만 있어. 시체놀이요. 그런다고 해서 돈 많이 벌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일확천금이 그 사람 사주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일확천금이라든지 금전운이 없는 게 맞아. 일한 만큼 버는 게 맞아. 근데 그러다가 간혹가다 좀 재물운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리학자분하고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사람 사주 같은 게 예를 들어 저한테 사업운이 있대요. 사업운이 뭐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 배우는 걸 좋아해, 남들 보고 막 카피하려고 해, 그 다음에 더 창의적인 내 걸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업 안 하고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성향. 그리고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돈을 좋아해. 돈 버는 방법을 계속 배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막 사람들 찾아다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투자를 발굴하셔서 찾아다녀.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 앉아서 계속 편집만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 우리는 못 벌겠다. 너무 그래서 우울해요. 아니 근데 그걸 보고 우울한 게 아니라 제가 케이스를 알려줄게요. PD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튜브 채널 PD들도 그렇고 경제방송 PD들 많이 봤잖아. 그 중에서도 출연자를 나중에 막 찾아가. 만나. 형 동생에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어린 아이가 부자 아빠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를 보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될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쟤네 아빠 돈만 많고 잘난 척만 많이 해. 이런 애가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돈에 대한 관심이자 기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우리 직원이니까 잔소리 한마디 하자면 우리 사무실에 몇백억 부자, 1000억 이상의 부자도 종종 오잖아요. 그렇죠. 수십억 부자들은 그냥 맨날 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그 강의 듣는 사람들, 쓰레빠 끌고 오는 사람들 최소한 여의도에서 몇십억씩은 운용하시는 전업투자 많잖아. 한 명이라도 붙잡고 연락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반성해야 돼. 근데 우리 YG클럽 매주 세미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그냥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 제아의 고수들, 슈퍼개미들 귀찮게 하고 막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계시죠. 일부러 화장실 앞에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갈 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가. 그 사람은 부자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돼. 될 수밖에 그게 없네. 기질이고 그게 인생 30년, 50년, 80년 놓고 봤을 때 그게 금전운, 그게 재물운이에요. 그게 뭐 사주에 있다면 뭐 있겠지. 없으면 만들면 만들어야 돼요. 돼요? 관심을 가지라고. 근데 그게 어려워. 쉽진 않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그런 그거예요. 거. 뭐 좋아해요? 뭐에 관심 많고 뭐에 돈 제일 많이 써요? 요새 좀 옷에 관심이 생겨서 그거 봐, 돈 못 모으고 있어. 곽재현 작가 뭐에 관심 많아요? 돈에. 그치. 투자. 모으는 거. 안 쓰는 거에 관심 많잖아. 일단은 욕조가 있어. 일단은 저기 구멍으로, 수제구멍으로 물 빠져나갈 제일 싫어해. 막아. 그리고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틀어놔. 근데 또 수도꼭지를 또 하나 만들어. 지난번에 브이로그 올렸더만 설 연휴 때 남의 집 개, 고양이 봐주고 있고. 그럼 수도꼭지 또 틀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누가 먼저 차오르겠어?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게 재물운이라고요. 저 그때 명절 때 29개 투잡을 뛰었습니다. 아, 돈을 한 맞죠. 40만 원 넘게 쓸어 모았습니다. 남들 다 놀 때. 29번에 알바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막 1, 2만 원짜리. 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샌디는 왜 뭐 샀어? 기분 전환하려고 이렇게 뭐 네일 샀어? 아트를. 아, 네일 아트? 예쁘잖아요. 자, 재물운이 있겠어, 없겠어? 재물운, 야, 물론 거기서 되게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본 것 같습니다만, 누가 딱 봐도 누가 재물운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주는 누가 말하면 뭐 빅데이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충주맨 있지 않습니까? 충TV 운영자 김선태 주무관. 결국에는 자기 사업을 차렸죠. 네.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을 할까? 공무원으로서. 아니요. 그 누가 봐도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어항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대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본인의 기질, 성향 그것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YG 클럽의 모토가 뭔지 알아요?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쉽진 않아요. 네. 장담컨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부자를 동경을 하고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고. 제가 요즘에 주식 투자 강연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못 법니다. 못 번다고요. 못 번다고요. 우리 Y스트릿이 또 YG 클럽을, 노다지 IR 노트를, 최근에 ETF 트래커를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 보라고 만들어 놨으면서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19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장 좋을 때는 누구나 쉽게 벌어요. 근데 다시 예년의 시장으로 돌아가면 꾸준히 돈 버는 사람은 10에 하나, 100에 10명이에요. 왜냐?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뭐 1,500만 명 막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증권사 리포트라도 보는 사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찾아보는 사람, 영업이익 실적 찾아보는 사람, 수출 코드 따서 수출 데이터 찾아보는 사람, 뉴스라도 찾아보는 사람, 공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게 10에 1명,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운빨로 돈을 버는 거 그냥 시장이 좋으니까 벌어주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10에 9이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욕심을 낼 뿐이에요. 그래서 운 좋게 친구가 말해준 종목 가지고 큰 돈 벌었으면 저는 그 판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그 돈 가지고 집을 사시라. 왜? 그런 운이 운이니까.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샌디랑 내기 바둑을 둬요. 바둑은 거의 99.99999% 실력이죠. 네. 그렇죠. 네. 내가 이세돌 구단 운 좋게 한 판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죠? 그거예요. 주식 투자도 반복을 하면 결국엔 실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운빨로는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나 홀홀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육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명수 씨가. 운 좋게 6666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번은. 근데 그걸 1000번, 만번 반복하면 결국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죠. 확률에 수렴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운 좋게 벌었으면 빨리 그 판을 떠나야 돼요. 카지노랑 똑같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반복할수록 돈을 버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결국엔 좋은 일이다. 전 진짜 돈까지 남줄까 봐 그게 무서워요. 아니 근데 내가 봤지만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돈 쉽게 또 안 써요. 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슈퍼개미 형님들 진짜 많잖아요. 다양합니다. 뭐 100억 이상 부자리 이제 정말 많아. 어떤 형님은 그 말씀 하시더라. 대호야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장이 좋기 때문에 100억 주식 부자는 슈퍼개미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최소한 300억 500억은 돼야 이제는 슈퍼개미일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밥값은 그 형님들이 내겠으나 뭐 용돈 주고 뭐 그런 줄 없다고.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는 공유를 해줘요. 대신에 그럼 네가 한번 공부해봐.
그러면 저도 그때 이 형님이 몰랐던 걸 내가 막 스터디를 해.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이렇다던데요?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류가 없었는지를 맞춰보고 내가 알아본 건 이게 아닌데? 한번 네가 알아볼래? 이렇게. 근데 웃긴 거는 똑같은 왜 주담이라고 하죠. 주식 담당자. 이거 사실은 좀 틀린 말이긴 한데 IR 담당자. 투자자들이랑 그 기업에서 소통하는 그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도 IR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B라는 사람도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 그리고 나서 이거를 크로스 체크가 됐다라고 해. 그럼 이게 크로스 체크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뭐 경쟁사가 됐든지 뭐 협력사가 됐든지 고객사가 됐든지 다른 데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야지 이 말이 맞는지를 찾아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투자 공부에서 남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가 되기도 하고 더 정밀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터디 모임도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끼리 스터디 모임 할까요? 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수 매도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너무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값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부동산 1도 모르는 사람들 100명 모여서 토론 백날 해봐봐. 그냥 바보들의 대잔치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0명이서 스터디 모임하고 10년 동안 하고 있어봐. 답답하죠. 그래서 스터디 모임에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차 안에 한 미니버스에 한 20명이 타 있다 칩시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길을 가봤어. 근데 19명이 그 사람을 못 믿어. 야, 저 길 아닌 것 같아. 아니, 난 분명히 이 길을 가봤다고. 안다니까. 그래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19명이. 아니, 그게, 야, 우리 다수결로 하자. 우리가, 근데 다수결로 19대 1로 나왔어. 좌회전을 해야 된대. 그럼 이 19명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에서는요, 집단지성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대중의 광기일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가 돈을 번다고는 합니다만 스터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체력이 만들어져 있는 운동선수, 지식이 있는 학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보 100명 모아놓으면 아무리 스터디 모임이 커도 그냥 바보들의 대잔치일 뿐이다. 그래서 그 사주에서도 뭐라고 했지? 단타 치지 말라고 했다고. 봐주시는 이제 무당분께서 잘 무당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는 분할 매수 조금씩 하는 건 괜찮다. 근데 그러다가 너가 자신감을 얻어서 몰빵 투자를 한다? 패가망신 당한다. 그래, 이래서 분할 투자가 좋다. 그래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1000명 중에 990명에게 해도 다 적용이 돼요. 나머지 10명은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있잖아. 확률적으로 높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자산 배분 사실은 좀 비슷한 말이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나눠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워런 버핏, 찰리 먼거처럼 집중 투자, 알면 알수록 집중 투자하고 모르면 모를수록 분산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아는 사람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모르면 분산 투자, 분할 매수 그리고 기본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배당이 뭐예요?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이에요. 현금 흐름? 이런 말 잘 안 쓰죠 사실은. 캐시플로우, 우리가 월급 받죠. 네. 매월 25일에 월급 나오죠. 아직까지 밀린 적은 없죠. 다행히 와이스트릿이. 여러분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신 덕분에 이 현금 흐름을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쫓아요? 시세 차익. 이거를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자본 이득.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 빨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직관적이고 빠르잖아. 도파민 나오잖아. 근데 사실은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행위예요.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빌라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사실은 이게 기본이에요. 버핏식의 투자가 이거거든요. 버핏이 뉴욕 대학교 앞에 건물을 산 적도 있고요. 네브라스카주 어딘가? 하여튼간 농지를 산 적도 있어요. 그때 곱하기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기서 나오는 생산량, 그걸 팔았을 때 몇 년이면 본전 뽑는다.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한 거라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해서 연간 내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얼마나 벌 수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이게 곧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 주식을 제 가치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안전마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왜? 주가 떨어져도 나는 배당 받으면 되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10,000원에 산 주식에 연간 1,000원씩의 배당이 나와. 그러면 10%의 시가 배당률이에요. 현금 배당이 10%씩 나와. 근데 만약에 폭락해서 뭐 전쟁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5,000원이 됐네? 그럼 지금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보면 20%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을 팝니까? 팔 필요 없죠. 물론 이거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장이 좋아서, 사람들이 기분이가 좋아서, 돈이 넘쳐서, 세상이 밝아져서 주가가 막 올라. 그러면 의도치 않은 시세 차익, 자본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5년치, 10년치 배당이 한꺼번에 시세 차익으로 왔어. 그리고 이 주가가 고평가 영역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때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현금 흐름을 노리고 갔지만 운 좋게 시세 차익을 얻게 됐네? 이게 사실은 의도치 않았던 일확천금일 수 있어요. 그 무당 분께서 말씀하신 분할 매수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면은 샌디에게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 숙향 선생님이 하시는 듯이. 잃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숙향 선생님 늘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가 예금보다 예금만큼이나 안전하다. 주식 투자는 안전한 투자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경험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해 오신 거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숙향 선생님의 스타일, 그거를. 그래서 클로이도 좋아하잖아요, 숙향 선생님. 저 숙현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다가 이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단 시세 차익, 배당은 모르겠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 혹은 투기자들인 거죠. 근데 이것도요, 시세 차익, 즉 자본이득을 보러 들어가는 게 다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미래 창출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저 회사가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엄청나게 돈을 벌 건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배당을 줄 상황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저평가 기업을 안전마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주린이 입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다가 기업을 보는 눈이 생겨. 산업을 이해할 수가 있어. YG클럽 들으면서, 노다지 IR로도 보면서 그 기업의 막 컨콜도 이제는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저 회사 IR 보면서 재미가 있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투자 이제 중수 이상이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나는 이미 실력이 갖춰져 있어. 자산도 어느 정도 불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 노리는 몰빵 투자입니까? 아니라고요. 한 5년 뒤에 다시 그 분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눈빛이 달라져 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건 본인이 노력하면 돼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건데 로비는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셨나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도 좋아요. 이게 타산지석은요, 안 좋은 사례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가셨다고. 아니죠. 여기부터 갔죠. 아. 얘기했잖아. 20대, 30대 때 정말 나 급했다고. 여기로 갔다가 벌었어. 근데 또 까먹어. 벌었어. 근데 또 까먹어. 다시 또 여기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 하나 보고 이거 대박인데?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둑의 사례처럼 10판 두면 6, 7판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를 봤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들어가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이거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짓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볼 줄 아는 눈이 좀 생겨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면 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결론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샌디의 결론, 이 이야기를 듣고. 자만하지 않고 너무너무 겸손하게 분할 투자해야겠다. 분할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자산 배분. 분산 투자해야겠다.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쵸? 일단 저기 네일 아트부터 하지 말고 옷 사지 말고. 이건 품위유지비입니다. 누구에게 품위를 보여주시려고? 품위유지비라 글렀다. 쓰고 있습니다. 글렀다. 품위유지비라는 말 나오는 거 자체가 글렀다. 무슨 네가 사모님이야? 품위유지비 지금 몇 살이요? 25? 24입니다. 24세 무슨 품위유지비. 그때는 그냥 추리닝만 입어도 예뻐 보입니다. 안 되죠. 옷은 다 동대문에서
5세 사이 보면 되고요. 이 네일 아트가 24살에 없다라고 해서 무슨 큰 리스크가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 저 못생겨서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성인 되고 이제 아니죠. 이거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다는 거죠. 무당이 옳았다. 그 무당이 용하다. 아 진짜 용한 집이에요. 네, 용합니다. 봐봐 안 바꾸잖아. 그렇다고. 그 사이에 곽지연 작가의 자산은 쭉쭉 올라가고 있고 저 먼저 가겠습니다. 본인은 이미 먼저 계속해서 가셨어요. 유지 혹은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없다. 모으는 대로 쓰게 된다라는 게 용한 거야. 못 살 정도 아니라고. 그래. 그걸 아니 진짜 중요한 말. 먹고 살 정도는 벌겠지. 일하는 만큼은 벌겠죠. 네. 와이스트릿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지가 되진 않는다. 거지는 면한다. 그쵸. 부자는 못 돼도 그게 거지 아닌가요? 서민.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땡. 틀린 말입니다. 틀렸다고요. 거지 꼴 못 면한다요. 왜? 지난주에 면한다? 얘기해줬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현상 유지는요. 곧 자산 깎아먹기. 거지꼴로 가는 겁니다. 물가 상승만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2%, 3%가 나와요. 와이스트릿에서 뭐 연봉을, 월급을 2%, 3%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현상 유지라고요. 만약에 와이스트릿이 물가 상승률만큼 월급을 안 올려주면 마이너스죠. 본인은 상대적인 실질 임금은 깎이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뭐 있어요? 월급은 3% 올랐다 쳐. 아니면 이대호 사장이 기분 좋아서 5% 올려줬다 쳐. 자산 가치는 5%만 오릅니까? 물건값도 다 오르죠. 그렇죠. 물건값도 그렇고 자산 가격, 집값, 주가, 내 월급만큼 오릅니까? 그러니까 올라요. 투자는요. 필수예요. 전략도요. 필수예요. 왜? 투자 금액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그냥 일한 만큼 번다고 했어요. 저 가난해지진 않대요. 열심히 일한 만큼은 벌 수 있대요. 현상 유지잖아. 근데 실질적인 현상 유지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좀 와닿습니까? 예, 막 큰일 났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그래요. 경광등이 막 켜져야 돼.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빨리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네일 네, 아트 네. 지워버리십시오. 근데 이게 아니면 제거하는데도 또 지우는 것도 돈이 돈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봉숭아물 봉숭아물 빠질 때까지 이렇게 뭐 첫눈이 오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그 네일 아트가 다 빠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요? 아니 이거 자라날 거 아니야. 뭐 잘라내고 그때까지 빨리 깨달으세요. 본인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우리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G 클럽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모토를 달아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투자로 인생을 바꾸냐. 안 될 사람들이야. 일부의 얘기 아니냐. 맞아요. 일부의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투자로 부자가 될 수는 없고 모두가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오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같이 가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만 있으면 주변에 아까 썼잖아요. 투자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걸 또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채널들이 있고 좋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자산가들, 제야의 고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만나게 해드린다고요. 전달해 드린다고요. 스터디 모임 해드린다고요. 의지가 없을 뿐. 그 돈으로 옷 사러 갈 뿐. 네일 아트 받으러 갈 뿐. 두쫑쿠 사 먹을 뿐. 봉숭 비빔밥 사 먹을 뿐. 두쫑큰 요새 안 사 먹습니다. 버터 떡인지 뭐 버터 빵인지 뭔지 아직 안 먹어. 또 다음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사실 이 네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네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2달 고민하다가 25,000원 들여서 네일 재료 다 샀거든요. 저 그걸로 열심히 뽕 뽑고 있습니다. 혼자? 네. 지금은 그래, 그럼 선택 안 재미도 져서 있고. 쉬고 있지만 그거 꽤 괜찮아요. 뭐 자기 만족을 하는 또 손재주가 행위니까. 없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가 없어서? 손재주가 없대요. 없어서. 되는 사람은요. 되는 방법을 찾고 안 되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헨리 포드 그 포드 진짜 맞는 것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가능하다고 하는 말도 맞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도 맞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팩폭을 많이 맞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하는 사람만 변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결핍이 한번 있어야 돼요. 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은 순간이 와야지 확 바뀌어요. 맞아. 본인도 클로이도 건강 내가 맨날 엄청 잔소리하지만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이제 맞아요. 운동할 거고 클로이가 빠를까요? 제가 빠를까요? 제가 죽는 게 둘 빠를까요? 다. 부자가 되는 게 빠를까요? 둘다 글쎄. 근데 얼마 전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완전 옛날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 왕사남 누가 있죠? 나왔지? 송강호, 맞아. 이정재. 왕이 될 이게 상인가 이거. 그러니까 왕사남은 수양대군이 뭐래나 왕위를 차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관상은 그 이후에 단종이 맞죠. 쫓겨나서 유배 생활하는 이야기고 요게 2013년 영화가 그럴 거예요. 이게 2026년 최고의 화제작이고 네. 이걸 본 다음에 아이들이랑 관상을 봤어요. 근데 그 10여 년 전에 못 봤던 장면들이 다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고 그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마지막에 송강호가 그런 말을 읊조리죠. 파도만 봤다. 파도로 움직인 건 바람이거늘. 바람을 읽었어야 되는데 파도만 보고 저 파도가 지금 이렇게 치니까 지금 거세다. 아니면 잔잔하다. 이것만 봤던 거예요. 피상적인 거. 근데 그 파도로 움직이는 바람. 혹은 그 바람을 만드는 계절의 변화를 봐야 했던 건데 고정이 됐던 거죠. 시대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 지금 와 삼성전자 돈 엄청 번데 언젠가 또 변하겠죠. 계절도 사이클이 있듯이 산업에도 사이클이 있고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듯이 계속 그 변하는 걸 읽어야 되고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나태했지만 옛날에 피터 케이 형님 우리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장인 투자자 할 때 맨날 막 이상한 투자해놓고 돈 잃으면 후회하고 그거 반복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제대로 이제 투자를 배워나간 거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변한 사람이 본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고 투자로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관상 탓하는 거고 손금 탓하는 거고 사주 탓하는 거고 재물은 탓하는 거예요. 잔소리 1시간 했습니다.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뿌려주세요. 아무튼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